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종교, 문화, 혹은 개인의 가치관 등 여러 방면에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던 조선시대의 영향으로 죽은 조상을 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효 사상과 더불어 죽은 조상들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덕을 줄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내려오고 있어서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색채가 점점 옅어지고 있고 개인적 가치관이나 종교적 가치관 등을 이유로 제사 문화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뿐더러 절차의 복잡성이나 성역할의 변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제사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당장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제사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의문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눈의 PTCL에서는 한국 제사 문화의 역사와 더불어 제사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엄격하고 복잡한 규범에 따라 배치한 뒤에 절을 올리고 술도 한 잔 올리고 나중에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가족끼리 근황 토크를 하는 모습이겠죠. 지역별로 나오는 특산물을 올리는 경우도 흔해서 경북 지역에서는 돈베기, 호남 지역에서는 홍어, 강원도에서는 감자전 등을 제사상에 올리는 등 지역별 개성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던 풍습은 반만년 전 고조선 때부터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는 조상이 아닌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고 지금처럼 집집마다 조상시댁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조선 중기인 16세기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는 주자가래라는 유교 경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들 하는데요. 주자가래는 가정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관례, 훈례, 상례, 제례에 대한 유교적 규범을 담은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홍동백서, 조유리시 등 제사상에서 음식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이런 규범을 바탕으로 제사나 차례가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특히 이런 규범에 민감한 집안은 제사상에 치킨이나 피자 등 고인이 생전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는 예외조차도 아예 허용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홍동백서, 어동육서 등의 개념이나 어떤 음식을 올려야 되고 어떤 음식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은 주자가래나 국조오레이, 상례비유 등 어떤 유교경전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표준들은 사실상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출처도 불분명한 근본 없는 규범들입니다. 유교경전에서는 딱히 제사상 상차림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지내는 차례 또한 원래는 말 그대로 마시는 차와 간단한 과일과 곡식, 술 정도만 세팅해서 지내는 걸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일반 제사상과 별 다를 바가 없어졌죠. 그렇다면 한국의 제사 문화는 언제부터 이렇게 화려해지고 엄격한 규범 속에서 이뤄지게 된 걸까요? 가장 유력한 이유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양반 계층을 제외하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조선이라는 국가가 출범할 당시 상위 계층인 양반층인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반들은 조상에 대한 효도를 이유로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며 나는 고귀한 양반이요 을 뽐낼 수 있었고 상민이나 노비 등은 양반님들이 제사를 지낼 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 자체가 양반층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족보거래와 더불어 족보위조, 옥명첩 등을 통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보개혁 직전에는 조선 전체 인구 중 70%가량이 양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상민 출신이지만 조선 후기의 양반 계급과 성씨를 산 사람들도 나 양반이요. 나는 원래부터 양반이었고 우리 가문은 원래부터 제사를 쭉 지내왔어. 를 실현하기 위해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고 기존의 양반들도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었고 누구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졌다고는 해도 사회적으로는 양반 출신, 쌍놈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서 조선은 개나 소나 양반이 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진짜 양반 출신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사를 얼마나 근본 있고 격식 있게 지내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구입한 족보 안에 있는 남의 조상에게 화려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비록 쌍놈 출신이지만 나름의 제사 격식을 차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철폐된 신분제에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당장 지금도 내가 어디 땡씨야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한 큐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규율에 맞지 않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조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쌍놈 출신의 미천한 집안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20세기 중반쯤 와서는 거의 모든 집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이것저것 규율을 따져가면서 제사를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지금 자신이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의 후예라서 제사를 지대로 지내야 한다는 사람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 정확한 뿌리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해외의 제사 문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문화가 배어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정도인데요. 현재 이 네 나라들 중에서 집집마다 상달에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당장 유교의 발상지 공자의 고향인 중국은 공산화와 더불어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인해 유교적인 제사 문화가 축소되고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집에서 지내는 형태가 아닌 따로 마련된 신사에서 큰 준비 없이 각자의 조상을 기리는 형태의 제사가 일반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집 대문 앞에 간단한 음식과 초를 피워서 내두는 형태로 제사 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에서는 제사 문화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갖거나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제사 자체가 의미 없는 짓이라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삿날이나 명절에는 모두 한 집에 모이고 없는 살림에도 정성을 들여가면서 푸짐한 제사상을 차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왜 해야 하는지 모를 일로 인식되는 거죠. 유교를 국교로 하던 조선 왕조가 망한 지 10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교적 가치관은 많이 희석되고 있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종교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명절에 대한 의식 자체가 달라져서 살아있는 가족들끼리 죽은 사람의 상을 차려주기보다는 긴 연휴 동안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등의 활동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 명절 스트레스나 명절 증후군 등이 큰 이슈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친척 어른들에게 악담 같은 덕담을 듣고 긴 연휴 내내 부담감 속에 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다 큰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입니다. 요즘에는 조상 덕 본 사람들은 명절 때 해외여행 가고 조상 덕을 못 본 사람들이 조상신을 위한 차례상을 차린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 유교 사상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명절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있으니 폭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유교적 제사 문화는 최근에 쭉쭉 바뀌고 있는 성역할 변화와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 문화는 기본적으로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딸이나 며느리 등 여자들만 제사상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고 이들은 절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주방일을 돕거나 여자가 같이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과 지금의 중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힘들지만 당연히 하는 일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며 귀경길 차 안에서 5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겠죠.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종갓집 맏며느리야? 미안해. 나도 명절 때 그냥 쉬고 싶어. 그래도 우리 집안 전통인 거 어떡해. 사실 이 영상으로 남녀 갈등을 일으키기는 싫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남녀할 거 없이 명절이나 제사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전통을 지키려는 가치관과 유교적 전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이런 제사 문제는 부부싸움과 가족싸움의 원인이 되고 심하면 의절이나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출산율이 세계 꼴등을 찍기도 했고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죠. 이 추세로 가다 보면 모든 한국인은 몇백 년 안에 멸종할 것이고 모든 한국인은 죽어서 제사밥 얻어먹기 어려워질 겁니다. 바로 원래 유교 사상에서는 시체의 훼손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매장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죽고 나서 온전하게 묻힐 선산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좁은 땅덩어리와 높은 집가 탓에 요즘에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살아있을 때 살 집도 구하기 어려워서 나라 전체가 난린데 죽어서 살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제사 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사 문화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사 문화는 이전부터 허례허식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논란이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사 문화를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제사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여길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전 바람이 제사상과 차례상은 꼭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경우 등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제사 준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강요만 해서는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는 천박한 쌍놈의 자식들이냐 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개인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고 종교적 의지나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가신 조상님을 기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겠죠.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3년 동안 치렀는데 지금은 3일 만에 끝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3일상만 치르는 현대인들은 모두 나쁜 놈이고 고얀 놈이겠죠. 하지만 그런 전통을 줄여나갔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마저 줄어든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지금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유교 사상이 희석되어가는 과도기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이 제사 문화는 몇 세대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제사밥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TMI지만 저도 무신론자의 유교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저희 아버지는 자신이 죽고 나면 제가 제사를 지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꼬박꼬박 지낼 생각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기억되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제가 죽고 난 후에 제사를 지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사 문화는 이런 방식으로 소멸할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다른 문화들도 없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PT실 트레이너 네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